거래량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최근 거래량. 서울의 거래량인데요. 네. 파란색 선이 매물이 늘어나는 속도입니다. 네. 매물의 양이고요. 네. 밑에 막대 그래프가 거래량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보시는 것처럼 거래량이 너무 없다가 조금 최근에 늘어난 것만은 맞아요. 네. 하지만 여전히 역사적으로 평균 거래량의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고요. 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지금 이제 보시면 자, 이때 바닥을 기준으로 보시면 이때는 거래량이 1,300건이었는데 매물량이 5만 건이 조금 넘었습니다. 네. 네. 근데 지금 요거를 이제 가장 최신으로 보면 지금 매물이 6만 6천 건까지 늘어났어요. 네. 그러니까 매물이 15,000건이 늘어난 거죠. 근데 거래량은 1,000 몇백 건에서 지금 3,000건 좀 넘는다고 쳐도 그래 봐야 지금 매물이 늘어나는 속도가 훨씬 더 많은 거죠. 자, 그러면 한번 이렇게 바꿔볼 수가 있네요. 여러분들이 지금 시장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집을 시장에 한번 내놔보세요. 네. 진짜 팔리나. 네. 예. 그리고 만약에 그러면 아마 아실 수 있을 텐데 지금 데이터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는 거래량이 분명히 는 건 맞지만 거래량이 늘어나는 속도보다 시중에 매물을 팔려고 하는 매물의 숫자가 훨씬 더 많이 늘었다는 거죠. 예. 결국은 지금은 팔려고 하는 사람이 지금 계속 늘고 있다는 거거든요. 매물이 는다라는 거는 결국에는 이제 수요 공급 측면에서 보면 공급이 는다는 의미인데 네. 보통 매물이 는다 그러면 집값이 좀 있다가 빠진다 이런 사인으로 해석이 되나요? 그 매물이 는다는 것의 의미를 좀 설명해 주셨으면 매물이 좋겠어요. 는다라는 것의 의미는 집을 팔고 싶은 사람이 늘어난다라는 거죠. 실제로 시장에 매물로 지금 뭐 팔겠다라고 지금 공인중개사 사무실이 얘기를 해서 실제 매물로 이제 나와 있는 데이터들이 이렇게 집계가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지금 집을 지금 팔려고 하는 사람이 많이 지금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예. 근데 이거 대비해서는 거래량이 늘었지만 훨씬 작게 늘었다라는 거죠. 예. 그 매물이 지금 6만 건이 넘어섰다는 통계를 방금 보여주셨고 또 얘기를 했는데 네. 역사적으로 보면 최근에 매물이 늘어나는 속도는 네. 어떻게 평가해야 됩니까? 저희가 6만 건 그러면 네. 이제 어느 정도인지 잘 모르니까. 네. 자, 이걸 보시면 이 데이터는 이제 데이터가 나온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네. 한 21년 5월 달부터 데이터가 있는데요. 보시면 요때가 이제 4만 7천 건 매물이 이때는 계속 줄었고 네. 시장이 굉장히 뜨거웠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보시면 8월 달을 저점으로 9월 달부터 이제 매물이 늘기 시작을 했고 네. 우리가 21년 10월 달 정도 매물이 한 4만 4천 건 요때가 이제 거의 고점이었었거든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시장 상황이 안 좋아지고 계속 매물이 늘다가 네. 22년 7월 달 이후로는 다시 매물이 감소를 했습니다. 감소를 해서 지금 5만 1천 건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보시면 제일 많았을 때가 22년 7월 달에 6만 5천 건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이 6만 6천 건이니까 지금 매물은 이 데이터가 공개된 이후로는 지금 가장 많이 지금 매물이 늘어나 있는 거죠. 그 22년 7월에 그러면 1년 전이네요. 네. 1년 전에 매물이 크게 늘었을 때 그 이후로 이제 집값이 네. 곤두박질 치기 곤두박질 시작했잖아요. 쳤죠. 네. 그럼 지금도 그런 그 레벨을 올라갔다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될 거다라고 전망하는 게 맞겠습니까? 물론 그때와 금리도 다르고 뭐 그렇죠. 다른 여건이 너무 많습니다만 여러 가지가 다르지만 지금은 이제 단기 반등이 여전히 나타나고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이런 매물이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가격이 올라가니까 호가를 다 올리는 거예요. 네. 호가를 다 올려서 지금 팔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런 상황인데 이제 한 번 또 분위기가 바뀌면 이 쌓여있는 매물 때문에 이제 그때는 너도 나도 다 같이 매물의 효과를 또 낮추겠죠. 작년 하반기에 나타났던 것처럼. 네. 그래서 그런 일들이 저는 이제 빠르면 올해 여름 가을 늦으면 아마 한 내년 초반 정도에는 다시 그런 일이 생기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나와 있는 매물의 호가는 네. 약간 반등의 가격을 반영을 했다면 네. 이제 앞으로는 그 추가적인 거래가 안 생길 테니까 그걸 네. 쫓아가서 사지 않을 테니까 그렇죠. 가격을 점점 낮춰서 내놓는 현상이 벌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네, 생각하면 맞습니다. 되는 겁니까? 네, 네. 그 시기는 올해 말 내년 초까지 그렇죠. 이어질 수 있다. 그렇군요. 네. 그때부터 이제 시작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매수자와 매도자의 생각이 서로 많이 완전히 다른 거죠. 다른 거죠. 네, 많이 시장 다른 분위기도 거죠. 그렇습니까? 네.
잠깐 또 반등이 좀 일부 지역에서 나오다 보니까 또 이제 다시 또 상승한다 또 이런 목소리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 뭐 저는 이제 충분히 그런 부분들을 이해를 하고요. 근데 우리가 역사적으로 아주 길게 봤을 때는 이제 금융위기 이후에도 이런 가짜 반등장, 데드캣 바운스 장이 있었고 한 1년 정도밖에 지속이 못 됐어요. 그리고 나서 11년, 12년, 13년까지 계속 떨어진 거였거든요. 그리고 이번에도 작년 하반기에 급격한 하락 이후에 지금 이제 반등이 한 6개월 정도 지금 한 반년 정도 지속이 됐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반년, 최대한 반년 정도는 더 갈 수 있다고 봐요. 하지만 그때 이후, 그때가 지나고 나면은 이제는 달라지는 거죠. 지금은 일단은 본질적인 가치 대비해서 너무 비쌉니다. 그걸 명확하게 보여주는 게 뭐 주택 구입 부담 지수나 소득 대비한 아파트 가격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너무 명확하거든요. 그러면 이것들이 상속으로 다시 돌아서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금리가 급격하게 인하가 되거나 사람들의 소득이 크게 늘거나 이래야 되는데 그럴 가능성은 그렇게 지금 보이고 있지 않죠. 그렇다면 결국에는 집값이 떨어지는 것 말고는 답이 없는 거죠. 더 많은 뉴스를 보시려면 화면 오른쪽에 있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보할 게 있으면 꼭 저희한테 보내주십시오. 저희가 열심히 취재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SBS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